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이 약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연산교재 같은 경우는 상위 한 50% 정도는 굳이 필요가 없고 하위 50% 정도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연산교재를 쓰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습 능력을 높여가는 그러한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병행하지 않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거의 연산교재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학생에 따라 연산교재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요.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 즉 RPM이나 센 이런 것들은 거의 손도 대기 힘든 그런 학생들, 초등학교 때 디딤돌 기본 같은 경우도 정답률이 높지 않았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써주면 좀 좋냐 하면 지금 찾은 꿀조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을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어쨌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꿀조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교재들은요, 총판에서 갖다 준 교재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 교재 말고 더 좋은 교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혹시 제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책을 좀 보내주시면 교재형들을 사고력 교재나 혹은 다른 교재들도 검토를 해보고 좋으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중에서 수학이 약한데 극복을 하려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 많이 약한 학생 같은 경우는 연산교재 같은 경우는 좀 양이 많고 어느 정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추천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수력충전이라는 교재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력충전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데 디딤돌에서 나온 이러한 중앙연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2권씩 나와서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약한 학생들은 반복해서 그것들을 연습을 하고 머릿속에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력 충전하고 디딤돌 연산, 중앙연산,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산책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일단 학습이 소화가 됐다면 두 번째 교재로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빨리 이해하는 수학입니다. 자, 이 빨리 이해하는 수학은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제가 많이 쓰지는 않은 책인데 주변에서 초등 수학생들이 많이 추천을 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장점이 뭐냐면 개념서, 중학교 때 나오는 개념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념 원리도 있고 개념 플러스 유형도 있고 체크도 있고 우공비도 있고 개념센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개념서들이 있는데 이 책이 거의 제일 쉽습니다. 이 책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쉽고 양도 생각보다는 별로 많지 않아요. 내용도 쉽고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기본서에 해당이 됩니다. 책을 보면 설명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약한데 혹시 엄마표 혹은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책을 한번 써보면서 공부를 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개념 설명이나 그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볼 수도 있는 책이고요. 전체적인 문제집 양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어느 정도 빨리 뺄 수 있고 다른 책들 같은 경우 개념센이든 개념 플러스 유형이든 개념 원리든 체크든 기타 이런 책들을 써보다 보면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그런 개념서들을 써나갈 때 그런 개념서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어딘가에서 막혀서 잘 진도가 안 빠지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해볼 만한 책으로 찾아낸 좋은 책입니다. 자, 세 번째 책으로는 이 베이직센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학이 많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순서를 이렇게 정하면 좋습니다. 이 세 권 구조로 가는데요. 수력충전이나 디딤돌에서 나온 중앙연산, 이 정도 책을 가지고 연산을 잡고요. 그 다음에 빨리 이해하는 수학이란 책을 가지고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개념 잡은 다음에 베이직센이란 책을 가지고 유형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 베이직센이란 책은 거의 그 구조 자체가 약간 연산교재 비슷하게 되어 있으면서
구조 자체는 센 수학이랑 좀 비슷한 형태로 이게 유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개념서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기에 괜찮습니다. 난이도 자체도 이 베이직생 같은 경우는 빨리 이해하는 수학이란 책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빨리 이해하는 수학보다 약간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빨리 이해하는 수학을 하고 나서 이 학생이 이거보다 더욱 난이도 높은 책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끝내고 세 번째 교재로 혹은 이 책과 부교재로 베이직센이라는 책을 같이 병행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이 약하긴 약하나 너무 못하진 않는다. 그래서 수력 충전이나 아까 얘기했던 디딤돌 중학수학 연산책을 하다 보면 너무 연산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루해하고 아이가 그리고 가끔 숙제를 내주거나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가 의외로 잘해가지고 홀수법만 골라서 푼다라든지 혹은 사이배수, 문제의 사이배수만 풀린다라든지 이렇게 추려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책이 괜찮습니다. 센 연산이란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정말 얇아요. 엄청 얇죠. 그 교재에 보면 연산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복습하지 않게끔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이 약하긴 약하지만 과도하게 약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센 연산을 가지고 연산을 잡고요. 두 번째 책은 아까도 얘기했던 빨리 이해하는 수학으로 개념을 잡으면 좋습니다. 이 정도 급 학생은 세 번째 책으로는 라이트 센을 시키면 좋아요. 이렇게 라이트 센 구조로 가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소화를 하면 세 권 구조가 소화가 되고 이 정도 소화하면 교과서까지도 아이들이 충분히 풀만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수학이 약한 학생들, 수포자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좀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의 조합을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수종합반에서 수포를 했던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보통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거의 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복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1 과정부터 이렇게 복습을 시켜 나가도 성적이 오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재수만으로는 안 되고 삼수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록 수학을 못하더라도 기본 개념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다면 나중에 얘가 재수라든 혹은 고3이 돼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 것이죠. 수포를 하거나 혹은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쉬운 책들을 가지고 수학을 놓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열심히 하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수학을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수학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눈빛이 달라져서 열심히 하게 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고3 아이 중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고1까지 수포했다가 고2부터 공부를 열심히 정말 수학에 몰입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6월 평가원 3등급까지 올린 학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놓치지 않고만 따라 붙는다면 한결 더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수포자가 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꿀조합 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